말과 지혜보다도 큰 능력 주의 십자가 나는 아네 능력의 비밀 이전의 모든 것 다 헛되네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 하나님의 구원 십자가 나의 능력 내 구원 주님의 십자가 능력의 비밀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어떤 말과 지혜보다도 큰 능력 주의 십자가 나는 아네 능력의 비밀 이전의 모든 것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양희삼TV 카타콤3 프로목사 양희삼입니다. 오늘은 종교와 돈 24번째? 네. 24번째 시간. 네, 우리에게는 처참하게 돌아가신 조선일보 사주 방용훈 씨의 이미라님의 한을 풀어주고 계신 분으로 알려진 김용수 박사님을 소개합니다. 박사님 인사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미국 MIT 경제학 박사이시고 세계 1위의 당뇨 제품인 엘리오틴을 생산하는 국제적인 기업 이스트우드를 캐나다에서 설립하시고 경영하시며 상장하였습니다. 하고 토요타와 같은 국제적인 기업의 최고 경영진을 역임하시고 한국에서는 청와대, 외무부 등에서 공무원 생활도 하신 분입니다. 신앙과 함께 삶의 깊이와 넓이를 보게 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네, 벌써 이게 24번째 소개네요. 박사님 똑같은 네. 걸로. 이제 대선 며칠 됐잖아요. 대선 결과 나온 지. 네. 그래서 마음 아파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고, 또 분노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고, 예, 또 누군가 원망하시고 싶은 심정 많이 계시고, 다 이해해요.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그런 절차와 과정이 있어야 돼요. 맞습니다. 예, 예. 근데 저는, 이제는 넘어서서 예, 그 다음 이야기, 음, 앞으로의 얘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시작하고 싶어요. 네, 네, 네. 사실 이재명 후보님은 제가 그분을 엄청 좋아하게 된 거가 오래전부터예요. 네, 성남시장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성남시가 대대로 그 여상한 보수 그 사람들이 이제 있어가지고 시정 자체를 부채를 잔뜩 져놓고 개판이었잖아요. 맞습니다. 성남시장 하면 감옥 가는 곳이었어요. 그랬어요. 청사 엄청나게 크게 때려짓고 예, 거기서 예, 비리 예, 저지르고, 예, 예. 예, 꼭 감옥 그 성남시장 하면 꼭 감옥 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성남시가 그리고 목사님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동대문 그 오가에서 성남시로 가는 버스가 이렇게 맨날 댕겼었는데, 네, 거기가 원래 철거민들 간 도시였어요, 성남시가.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많았는데, 거기에 부채 이제 찌들려 가지고 완전히 망하고 이제 뭐 생활이 완전히 파탄이 난 분이 네, 이재명 지사가 들어오셔서 채무자, 채권자, 그리고 시청에 나와서 뚝딱뚝딱뚝딱 해가지고 살려놓은 거야. 음, 그 사람들이 한 몇십 명 돼요. 네, 그 사람들이, 목사님, 성남시가 거기가 진짜 보수들한테는 천국 밑에 성남이란 데, 분당이란 데 천당, 아니었습니까? 네, 천당 그렇게 밑에 분당. 말했잖아요. 그때 그 부채로부터 해방을 받은 사람들이 피를 튀하고 토하면서 뛰어다니는 지지자였던 거예요. 음, 거기서 시작한 거예요. 자기의 어떤 뭐 인생이 바뀌었으니까요. 정치인 한 그리고 사람 때문에. 실제로 저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진 날 자기가 체험을 한 거예요. 네, 해방을 받은 체험을 한 거예요, 목사님. 네, 아니, 예수님도 기도해서 병자가 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따르겠냐고요. 마찬가지예요. 네, 그래서 근데 거기다가 이분이 지역 화폐를 찍으시면서 전 세계에서 화폐 발행을 통해서 은행가나 이런 사람들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최초의 지도자라는 걸 제가 발견을 했어요.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저는 아주 흥분을 했죠. 저는. 음,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도 성경에 사실 복음서에 나오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게 화폐 발행에 관한 얘기다.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자마자 성전에 가서 고리대금업자를 작사를 내고 네, 그래서 이게 화폐 발행과 신앙과 어떤 정치적인 모순의 해결과 사람의 그 노예 상태로부터 해방과가 다 연결되어 있는 거라고 제가 계속 주장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저는 이재명 지사께서 대통령이 되기를 정말로 바랬어요.
맞아요. 여러 가지로 정말 딱 시대 뭐 정신을 구현해낼 수 있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탈모 관련 공약도 해보시고 저는 별로 이득은 없을 것 예, 같습니다. 예. 아주 저 같은 사람은 개인적으로 신금을 올려주셨어요. 근데 이제 일단은 뭐 선거가 이렇게 끝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었냐면 이제 몰래 목사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워낙 유능한 분이시니까 그리고 그 밑에 이제 그 경제 정책 팀들도 제가 이렇게 저렇게 다 알아요. 그래서 네, 네. 제가 아이디어를 딱 정리해서 이제 전달을 하면은 음. 이제 그분들이 워낙 능력이 뛰어나니까 잘 하실 거예요. 전문가들이시니까 그냥 딱 예예예. 잘 할 거야. 알아들으시겠죠. 뭐 제가 아각거리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분이 잘 알아. 그러면 저는 인제 제 인생에 계획이 있었어요, 목사님. 네. 뭐 회사도 어느 정도 잘 됐고 이 자율주행차가 나오면은 이 맨을 비싼 거를 큰 거를 사 가지고 아주 스테레오로 엄청 좋은 거를 집어넣고 해서 참 이제 누워서 음악을 들으면서 온 세계 돌아다니면서 캠핑도 하고 음. 온 동네마다 가면은 그 동네 체스 제일 잘 두는 사람, 장기 제일 잘 두는 사람하고 한판 붙어보자 그래 가지고 시합도 하고 영화도 보고 다 고르려고 그랬는데 그냥 대통령 선거가 이렇게 되고 나오니까 너무 처박혔습니다. 너무 처박혔습니다. 예예예. 이렇게 맥락 없이 떨어질 수 있는지. 그래서 저는 그렇다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께서 5 년을 더 건강하게 해 주시는 걸로 보고 네. 취미 생활은 뒤로 미루고 희년이란 게 뭐냐? 경제적으로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는 그 요령은 뭐냐? 네. 또 그거의 영적 의미는 뭐냐? 이 문제에 관해서 제가 인제 좀 본격적으로 제 목소리를 내려고 그래요. 네. 그리고 동지들도 규합을 하려고 그래요, 목사님. 네. 좋습니다. 예. 그래서 뭐 필요한 일. 조직화하고 예. 예? 인제 저는 그냥 어떤 좋은 지도자한테 턱 그냥 의견 주고 저는 포겟 하려고 그랬는데 대중들의 지지도 만들어내고 네. 이렇게 하려고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이번 대선 결과를 보고. 그 목사님께서도 도와주시고 양희삼 TV 시청자분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제가 그래서 인제 그런 페이스북 그룹도 만들고 인제 이렇게 쭉 하려고 그래요, 목사님. 저는 네. 대선을 마치면서 제가 네. 이제 우리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네. 저는 이제 우리 교회에 분노하는 분들을 좀 규합을 네. 하려고요. 그 좋은 말씀인데 네. 목사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안 내지 힌트 내지는 아이디어 하나만 드릴게요. 네. 뭐든지 어떤 목적이나 이런 그 투쟁에는 구호가 제일 간단하고 한마디로 정의되는 구호가 그렇죠. 있어요. 네. 네? 그렇죠. 예. 근데 인제 그 목사님 그 아이디어를 대강 봤는데 다 옳은 얘기인데 말의 그 순서 있잖아요. 요 말을 먼저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 근데 뭐냐면은 엉터리 교회 헌금 안 하기 운동. 그거가 난 제일 엉터리 교회 헌금 안 하기 운동. 아니면은 심지어 저 같은 사람은 더 나가서 헌금 환불 요구 운동. 네. 근데 지금은 아닌데요. 그거를 뛰어넘어서 네. 사람들이 성도들이 진짜 신앙을 가진 분들이 분노하고 있어서 그 교회를 못 가겠다는 거예요. 네. 그 교회를 떠나겠다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 이래저래 그 기존 교회 목사님들이 교회 오고 말고는 별로 관심도 없어요. 헌금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럼요. 헌금을 때리는 거 있잖아요. 그 기존 교회 목사님들한테는 헌금을 때려버리면 그 사람들 생각이 바뀔 거예요. 그래서 무당 지지하고 신천 지지하고 이따위로 신앙생활 했다가는 헌금이 떨어지는구나. 빚 잔뜩 내서 교회 졌는데 헌금이 줄어들어 가지고 이제 이자가 오르고 해 가지고 빚 못 갚아서 이제 교회 날라가고 아들한테 주려고 그랬더니 그것도 마음대로 안 되고 요렇게 돈으로 혼을 내야 돼요, 목사님. 네, 맞습니다. 맞는 네. 말씀인데 네. 그러면 이제 돈을 네가 다 가지려고 또 이럴 거 아닙니까? 절 주시면 되잖아요, 목사님.
그러니까 그 명확하게 타겟을 말씀하신 것처럼 잡아야 돼서.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한 거예요. 너희들은 교회가 아니다. 예. 네. 그러니까요. 교회가 아닌데 왜 헌금을 해요? 그러니까요. 네. 예, 예. 그래서 근데 헌금이 목사님처럼 목사님 지금 하시는 것처럼 그 돈이 여기 나갔습니다. 여기 나갔습니다. 여기 나갔습니다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네. 명확하게 해주면 돼요. 그렇죠. 예. 예. 아, 그러니까 이제 희년을 선포한다. 희년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희년이라는 게 네. 뭐냐면 이거 간단해요. 어떤 경제 체제가 경제 환경이 사람으로 하여금 빚을 지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네, 네. 그 빚을 져. 그 다음에 못 갚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처음부터 조건이. 예. 그래서 그러면은 그 사람이 당연히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노예를 만들어서 거기서 노동력을 착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전쟁해가지고 적국의 그 장정들을 잡아다 노예를 이제 포획을 해서 네. 거기서 노동력을 만들었는데 근대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빚으로 노예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착취를 하는 거예요. 완전히 인격적으로 파멸을 시키고. 그러게 말이에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그까지는 괜찮지 않지만 벌써 안 좋지만은 그런 과정 가운데서 그러한 제재를 영속화하기 위해서 채권자한테 권력이 이양되게 만들어서 그 채권자가 지지하는 정권, 정치인 권력이 그러한 제재를 유지하는 거야. 그거예요. 지금 거기에서 빚 자체가 탕감이 되고 채무자가 그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고 그런 장치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빚을 탕감하라. 그리 간단한 얘기 아니라 정기적으로 재활이 되게 정기적으로 경제적으로 경제적 노예가 아니라 경제적 자유인이 되게 하는 그게 희년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네. 지금 이제 이게 못된 정치인들은 네. 항상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하신 그런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저는 그 모든 사람이 다 악인이다. 그래서 다 때려 죽여야 된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기 전에 우리가 인식을 바꾸면은 일이 쉬워질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인식을 바꾸면 일이 쉬워질 수 있다는 예를 계속 드리면서 네. 실제로 우리가 보기에 기득권에 속하는 사람들이 예. 오히려 지지하는 일이 많더라는 걸 제가 자꾸 예를 들어드리는 게 목사님 옛날에 예. 20년 정도 전에 NYSC라고 New Year Social Corporation이라고 네. NYSC라고 제가 한국에서 최초로 사회적 기업을 만들었어요. 아, 그러셔요? 네, 네. 그 희년이에요. New Year. 그러니까 한국말로 번역하면은 사회적 기업, 희년 사회적 기업이었어. 이름 자체가 NYSC라고. 뉴 이어? 뉴욕인 줄 알았어요. 아, 네. 저 처음에 그렇게 알았어요. 뉴 이어? 네. 소셜 코퍼레이션. 소셜 코퍼레이션. 네. 그걸 했더니 목사님 김앤장, 예? KPMG, SK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온 재벌들이 자발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진짜로요? 네. 그래서 SK에서 거기서 우리 그 하는 걸 보고 배워가지고 사회적 기업 꽤 했어요, 목사님. 진짜로요? 안 믿어지는데? 아니, 목사님. 그래서 내 얘기가 네. 이 사람들이 전부 이 사람들도 불편한 거야. 이게 아닌데 이 사람들 그냥 이런 체제가 계속 굴러가는 거에 대해서 이 사람들 다 유학 갔다고 외국 물도 먹고 공부도 하고 이러고 이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바보들이 있어요. 내가 누구라고 얘기를 안 하는데 그냥 술만 처먹고 깽판짓만 하고 집에서 폐륜만 저지르고 가는 바보 같은 놈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 아니라 얘기만 해주고 그 예만 보여주고 인식의 전환을 유도하는 그런 계기만 만들어주면은 움직일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리고 세금 때문은 아니고요. 그럼 목사님 이렇게 아픈 말씀을 그렇게 목사님께서 아니 그래도 아무튼 뭐 세금이든 뭐든 그 자체가 행위가 있으면 좋은 거잖아요. 아니 그런 동기가 그런 토양이 분명히 있어요, 목사님. 네. 분명히 있어요. 네.
아니 뭐 예수님 때도 그 백부장 같은 사람들은 이게 아닌데 그래도 로마 체제에 대해서 회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맞습니다. 예. 한국 재벌들 가운데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예. 그런 일은 진짜 박사님만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재벌들이 날 좋아하잖아요, 목사님. 그러니까 예. 예를 들어서 우리 중에 누가 재벌들 얼굴이라도 한번 본 적이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아니 목사님, 난 재벌들이 이게 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야, 너 그 재벌들하고 그렇게 싸우고 그래가지고 좀 위험하지 않냐? 아니, 재벌들이 나 엄청 좋아해. 왠지 알아요? 그런 썩어 빠진 폐륜 이 3류, 4류 사람들하고 자기네가 같은 카테고리에서 속해 있는 줄 알았는데 그렇네. 작살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야, 오히려. 그렇네. 오히려. 그러니까 아니 그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그냥 우리는 진짜 스타일이 있고 수준이 레벨이 있고 사회적 레벨가 있는 조폭인데 동네 깡패하고 같은 취급받으면 좀 기분 나쁘잖아. 그렇죠. 저건 일진이야. 저거는 일진인데 어떻게 우리는 아니 깬다. 맞아요.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저도 네. 아니 정광훈이 같은 인간들이 나서서 목사라고 그런 거 다니는 거 보면 진짜 열받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재벌들이 그냥 뭐 자기 엄마한테 폭력을 행사하고 뭐 칼을 휘두르고 이런 것들하고 그게 재벌이 몽창 도매금으로 그 봤는데 내가 나서가지고 그것들 혼을 내주니까 좋아하죠. 네. 그리고 제가 그랬잖아요, 목사님. 그 재벌들이 와가지고 저한테 이제 제 선배들이 많아요. 고등학교 선배님들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랬더니 저쪽하고 막 싸운다고 방신하고 싸운다고 그랬더니 저한테 와가지고 뭐 옛날 같으면 야, 너 몸 조심해라 뭐 그런 게 아니라 저한테 와가지고 야, 그것들 조져버려 나한테 그러더라고. 누군지 이야기하시면 안 되겠네. 아예 안 되죠. 조선일보에서 또 그냥 쓸 거 아니야. 네, 요까지만 힌트만 줄게. 그러면은 이 방신은 이게 누군지 알 거예요. 자기가 그 방간에 대해서 자기가 끔찍한 테이프가 8시간이 있으니까 필요하면 갖다 쓰라 그러더라고 저한테. 예. 잠깐 나한테 그러더라니까 내가 이렇게 말하면 누군지 알 거야. 네. 그래서 재벌들끼리도 다 그렇게 무슨 똘똘 뭉쳐있지 않아요, 목사님. 네. 그러니까요. 거기도 사람 사는 세상인데. 정신들이 있고. 그래서 내가 희년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목사님, 조선실록. 네. 우리 세계 문화유산 조선실록 1위잖아요. 거기 보면은 제일 첫 번째 얘기가 뭐냐면 이성계가 네. 고려 왕조에다 대고 희년을 해야 됩니다라는 상소문을 올리는 것부터 조선실록이 시작해요. 아, 그래요. 그럼 미화시키려고 그런 거 아닐까? 아니. 응? 모든 왕조의 시작은 그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아는 함무라비 법전. 네. 네. 그 희년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꺼먼 돌이. 그리고 미국의 그 건국 기념인 필라델피아의 자유의 종 희년이라는 레위기가 써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뉴욕 그 자유의 여신상 횃불을 탁 들면 희년을 선포하는 거가 미국 건국 기념이에요. 그래서 미국 국회의사당 있잖아요. 미국 국회의사당에 보면은 여러 명의 그 철학자와 정치인들 이렇게 동상이 쫙 있거든요. 미국 국회의사당이. 네네네. 네, 역대 희년을 선포하는 개혁을 하다가 죽은 사람 성공한 그런 희년 선포의 개혁자들을 온 미국 국회 동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20몇 개를. 그 건국의 아버지들 뭐 건국의 아버지는 몇이 없어요. 무슨 예. 고대 무슨 솔론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희년을 처음에 어떻게 선포를 했냐면 이거예요. 유럽에서 빚지고 도망온 사람 다 와. 빚지고 와서 제가 서부 저쪽 뛰어가가지고 말뚝 박았는 그건 네 땅이야. 너 채권자들 출신 못해. 그건 네 땅이야. 그러니까 온 데서 채권자들이 그냥 다 튀어온 거예요, 박사님. 아니 근데 그것도 좋긴 한데 그러면은 원래 땅 가지고 있던 원주민들은 또 무슨
무슨 죄? 근데 그건 좀 우리 목사님 그건 좀 이따가 저는 그런 게 항상 떠올라요. 그건 좀 이따가 내가 미국은 그렇게 해서 강성한 나라가 되는 거야. 잠깐. 네. 그러니까 어떤 한 나라가 강성해지려면은 그런 절차가 있어야 돼요. 사실은 푸틴 저 바보 같은 놈 요새 보니까 우크라이나 전쟁해가지고 망하게 생겼더라. 그러니까요. 예. 바보 같은 놈인데 어떻게 했어야 되냐면 지금은 그냥 석유 재벌 올리가크 해가지고 그냥 온 유럽에 돌아다니면서 뭐 요트를 사고 그렇게 해야 될 게 아니라 시베리아 땅 있잖아요. 시베리아 땅. 네. 네? 그거 채무자들 가가지고 거기 개발하면은 거기 땅 놓아주고 그런 식으로 했으면 러시아가 세계 최강국 될 뻔했어요. 그렇게 해서 써봐요. 그러면 러시아 우리나라 사실 옛날에 저기 조선 왕조가 땅 장사하다가 땅 고리대금 하다가 망해가지고 일본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그 고리대금 땅 문서를 그대로 인수해가가지고 땅을 뺏긴 노예 상태가 많이 발생하니까 간도로 다 이민을 간 거 아니에요. 그것도 그런 이유로. 그럼요. 예. 조선 왕조하고 양반하고 다 그런 식으로 땅을 가지고 채권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왕조가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네. 국민들을 채무자를 만들어서 노예를 만들어 그러면 왕조가 망하는 거야. 그러면은. 그 시대에 뭐 부패 고종이나 뭐 다 부패하고 무능하고 네. 타락하고 그랬었죠. 아니 목사님 지금 사실은 까놓고 얘기해가지고 일본 사람도 할 말이 있는 거가 우리 뺏은 거 아니야. 고정하고 우리하고 땅 부동산 수합해서 동경 한가운데 땅을 얼마나 줬는데 그때 당시에 시총으로 보면은 고정이 손해 본 거 아니에요, 목사님. 아, 또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거는 몰랐네. 아카사카 근처가 전부 조선왕조 땅이었잖아요. 아, 그래요? 응. 예. 그러니까 그런 건 또 안 가르치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내가 그때 목사님 그 성경에도 이 악랄한 이 직업 종교인들이 네. 돈에 관한 부분은 이상하게 빼놓는다 그러잖아요, 목사님. 음. 계속 예를 들었잖아요. 네. 재산에 관한 거는 이상하게 몰래 가려놓는다 그러잖아요. 예. 장을 갈라놓는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 그런 역사를 안 가르치는 거야, 목사님. 그러니까요. 처음 들었어요, 진짜. 네, 아니 그 조선 왕조가 목사님 난 이완용에 관해서도 그렇게 가끔가다 변호를 해. 이완용에 관해서. 왜냐면은 그때 당시는 국가라는 개념이 있는 게 아니라 고종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게 내 땅이야, 내 땅. 내 땅이고 내 노예인 거야. 맞아요. 예, 그렇죠. 내 땅 내가 팔아먹는데 내 땅 내가 팔아먹는데 그거는 그 이완용은 주인 의식도 없고 국민에 대한 정의란 생각도 없는 이 부패한 이 군주가 그래도 뭐 잘 나갈 것 같은 뭐 나라가 부흥하는 저기다 팔아먹는데 내가 거기다가 허스타일 테이크오버 하는데 내가 공 세우고 내가 나도 좀 뜯어먹자 그런 생각 드는 건 난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에휴, 그러니까 왕부터 그 짓을 하니. 응. 예. 그리고 이완용이 그런 마음에 이제 들 수밖에 없었던 거가 아관 파천태 왜 목사님 국사에 배우면 제1차 김홍집 내각, 제2차 김홍집 내각, 제3차 김홍집 내각 해가지고 김홍집이라는 사람이 구한말의 최대의 권신이었어요. 네네. 근데 그 성난 군중 앞에 그 김홍집이를 딱 내던져가지고 군중들이 그냥 그 김홍집이를 찢어 죽이고 진짜 성기를 뭐 잘라가지고 막 참혹한 일하고 그런 걸 갖다가 그 밑에 있던 중신들이 다 본 거야. 고종 저거 자기 부하들 보호해주는 안 해주는구나. 이거 아는 거예요, 목사님. 그 이완용의 선택이 뭐가 있겠어요? 그거는 내 얘기가 이게 전부 돈에 관한 얘기라는 거야. 이시 왕조도 그냥 양반들이 그냥 이 고리대금을 가지고 땅을 갖다가 해가 전부 다 노예화하는 거야. 양민들 땅을 다 뺏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중국 왕조도 그렇게 해서 다 망한 거야. 중국 왕조도. 아니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우리나라 백성들이 그거 견디지 못해가지고 그럼. 의병을 일으키고. 그럼.
그 의병을 일으켰더니 또 일본군을 데려다가 의병들을 네, 죽이고. 목사님 그리고 그거 아세요? 임진왜란 직전에도 이 진짜 가렴 주구가 말도 못했었거든요, 목사님. 그래서 임진왜란 하고 나니까는 우리나라 그 진짜 깜짝 놀랄 내 얘기인데 우리나라 쳐들어온 왜군 서울까지 그렇게 쳐들어온 왜군의 아이고 3분의 1이 조선인이었어요. 같이 동조한 거구나. 그럼 동조하는 거야. 저 노예 상태 내가 사느니 내 차라리 여기 붙겠다. 3분의 1이었어요, 목사님. 네, 화딱지나죠. 얼마나 그러겠어요. 화딱지나죠. 네. 근데 희년을 선포하면서 있잖아요, 목사님.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피라미드 그건 노예들이 지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중군동에 큰 그 공사 이런 거 있잖아. 어떤 거냐면요. 왕이 새 파라오가 들어와요. 새 파라오가. 네. 그러면 희년을 선포하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다시 쓰는 맥주 이야기 이제 이 책에서도 그 얘기를 이제 하는데 다시 쓰는 맥주 이야기. 네. 희년을 선포하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러면 그냥 그 맥주를 왕창 마시는 맥주를 만들면서 막 축제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공사를 하는 거야. 네. 그래서 막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그냥 그러면서 피라미드를 짓는 거예요. 월급도 다 주고 그랬다고 저도. 그럼요. 우리 기독교 영화 보면 막 채찍 때리고 율부리나 그게. 그리고 우리나라 고인돌 있잖아, 목사님. 네. 고인돌 구석기 시대에 있던 고인돌 또 뭐 토템 뭐 이런 그런 고대의 구석기 시대 그런 거대 건축물들이 전부 다 우리나라가 사회학을 잘못 배운 사람들 이게 왕권이 나온 증거다. 응? 아니에요. 왕이 나온 증거가 아니라 희년을 선포해서 축제를 일으키고서 그걸로 국민의 힘을 동원하는 그런 희년을 선포하는 사람이 왕인 거예요, 목사님. 왕 이퀄 희년을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네.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자기가 메시아라 왕이다라는 걸 선포할 적에 희년에 관한 이사야서의 구절을 대면서 이게 오늘 이루어진다고 딱 선포를 하는 거예요. 네. 내가 왕이라는 걸 주장하는 거야. 희년을 선포하는. 그래서 목사님 왜 뭐 일본에 이번에 레이화라 그래가지고 개원이라 가지고 개원 하잖아요. 연호를 새로 쓰잖아요. 네네. 네. 개원을 하면은 왜 연호를 새로 쓰면은 전번 연호 때 있던 빚은 전부 다 무효가 원래 동양의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왕은 곧 희년을 선포하는 사람이네. 네. 희년도 선포 못하면서 무슨 왕이야. 이게 물을 수도 있는 거야. 네. 그런데 목사님 우리 지금 2022년이잖아요. 네. 희년을 선포한 지가 지금 2022년이 된 거야. 에이 더 됐어요. 그 이전에도 안 했어요. 6,000년 됐어 6,000년. 아니 지금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빚이 쌓이고 이런 해가지고 우리가 그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사실은 인식의 변화에서 가능하다는 거야, 목사님. 그래서 내가 그때도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가 왜 국경일 날 특사하는 거 다른 나라 사람 보기 엄청 이상하다고. 네. 그런 것처럼 목사님 우리나라도 제가 왜 국민들이 막 기뻐서 나라를 위해서 일어서서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나라를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예가 우리나라도 여러 번 있었다는 거예요, 목사님. 해방되고 나서 조봉암 선생이 주장해가지고 자유당 정권 내에서 농지 개혁을 했잖아요. 네. 그 전에는 목사 여수 순천 사건 때문에 북한에서 보고 남한 내에서도 보고 완전히 그냥 쳐들어오기만 오면 전부 다 일어서기로 돼 있었어요, 목사님. 박헌영 같은 사람이 보면서 이건 뭐 게임 끝난 게임이니까 뭐 사실 오실 필요도 없어요. 근데 딱 농지 개혁을 하니까 농민들이 다 일어난 거야. 내 땅을 지키려고. 네. 네. 그래서
국민들이 국방에 나서고 건설에 나서고 이런 그 사회 메커니즘이 사실은 어떤 사회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아주 핵심적인 그 장치인데 그거 맞습니다. 자체 컨셉이 없고 그냥 있는 놈한테 잘 보이고 그런 컨셉만 그거는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왕이 아니고 신현을 선포하는 자가 왕이라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제가 그런 구체적인 그런 정책 같은 거가 제가 아이디어가 여러 번 있었고 그리고 있고 그래서 그걸 정리를 쭉 이제 좀 하고 있었어요. 근데 약간 목사님 내가 한번 참 흥분을 하고 내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볼 수도 있네. 근데 저는 목사님들이나 특히 목사님들인데 머리가 나쁜 목사님 난 너무 싫어요. 목사만 그러겠어요. 아니 머리가 나쁜데 또 표정을 심각하게 지고 있는 그런 사람 너무 싫어. 목사님 내가 지금 이 얘기 드리면 목사님 왜 얘기를 하냐 이제 얘기하실 거예요. 난 이런 얘기 들으면 그냥 핏대가 나가지고 진짜 교회를 박차고 나오고 싶은 거가 이런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은 네. 목사님들이 크리스마스라는 거는 이렇게 선물 받고 흥청망청 하는 게 아니라 자선을 하는 거가 크리스마스의 기본 정신입니다. 그런 얘기 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네, 들어봤죠. 그런 얘기 많이 듣죠? 네. 저도 한두 번 그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자선이 나누는 거. 어려운 사람을 돌봐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하는 거야. 난 그런 얘기 들으면 때려 죽이고 싶어. 아이고 나도 맞아 죽을 뻔했네. 크리스마스라는 거는 목사님 곧 올 새해에 신년을 선포하는 거지. 그거를 뭐 양론에다가 바카스 사다 주고 넘어가라는 거예요. 그거는 나쁜 새끼들. 양론에 바카스 사다 준다고 신년이 선포돼. 신년 선포 안 하고 이게 통박굴령 이것들. 네. 그거는 신년을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기뻐하고 막 축제를 하고 막 환호하고 근데 이제 신년 선포하는 게 없어지고 나니까 환호하는 거 아니에요. 크리스마스에 정말 어려운 데를 돌보고 개뿔야. 자선하지 마. 사회라는 거는 제대로만 굴러가면 자선이 필요 없어. 그렇죠. 왜 자선하고 진짜 내가 얘기하지만 근데 그나마 그거라도 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낫죠. 그것도 안 하는 것들이 천지빛깔인데. 아니 목사님 난 까놓고 해가지고 자선 안 하고 신년운동 같은 게 참여한 사람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해 목사님 진짜로.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예, 네. 진짜 그렇죠. 크리스마스 자체가 속임수예요 목사님. 크리스마스라는 거는 미국 백화점 메이시라는 백화점이 있어요. 알죠? 네. 거기서 만든 전통이에요. 그때 메이시에서 크리스마스 세일이라는 역대 진짜 마케팅 역사의 최대 상품. 그래서 산타클로스를 만들어서 뉴욕을 크리스마스 행진하면서 크리스마스인데 그 전에는 크리스마스를 해서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뉴욕 유럽보다는 미국에서 일어난 게 그런 거군요. 네. 목사님이 우리나라 또 웃기고 자빠진 이게 전 목사님 나 웃기고 자빠지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이렇게 난 많은지 모르겠어. 목사님 요새 또 갑자기 또 무슨 발렌타인하고 지랄이에요 다들? 그것도 다 장사성 아닙니까? 아니 언제부터 또 발렌타인 거기 또 웃기는 게 또 할로윈은 무슨 개뿔 이게 맞아요. 아니 저도 그래요. 한국 놈들이 뭔 놈의 할로윈이야 할로윈은. 원래 크리스마스가 처음에 이렇게 벌써 다른 사람 전부 이렇게 생각했던 게 크리스마스 개뿔. 그 미국에서 그 뉴욕에서 메이시 백화점이 만든 이 명절인 거예요. 네. 그냥 간단하게 뭐 양론에다가 바카스나 주고 넘어가자고 이렇게 하면 기분 막 폼잡고 뭐 새벽에 돌아다니면서 뭐 캐롤 부르고 뭐 개뿔 무슨 정말 난 마음에 안 들어. 진짜 그렇네요.
아니 희년을 선포하기 위해서 준비해가 축제하고 야 너 이제 새해 되면 채무가 전부 없어지는 거야. 기분이 야 술 한잔 하자. 이게 원래 그 동지 때 하는 얘기야. 동지라는 거는 1년이 끝나고 나서 동지가 그럼 이제 새해가 시작하는 거야. 새 봄이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근데 그거를 박사님 이거 다 근거 있는 말씀이죠. 에이 너무 처음 들어가지고 뭐 보도 이게 듣도 처음 못한 얘기. 우선 메시 얘기도 처음 들었어요? 그 얘기는 얼핏 들었는데, 네. 예. 지금 이런 논조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네. 뭐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쭉 이런 전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 나 근거 될게 근거 목사 재판 걸어 재판 아니 법정에서 박사님 만나요. 아니 MIT 경제학 박사님이 얘기하시는데 내가 이거 아니라고 그럴 수도 없고 네. 야, 아니 참 진짜 목사님 이렇게 이런 거가 신기하다는 게 나는 신기하다는 거 이게 인류가 몇천 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고 그게 그러니까요. 정상인데 왜 내 이 얘기가 신기하냐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네. 내가 빚을 지고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니 어떤 체제나 어떤 이데올로기나 어떤 악랄한 종교일수록 사람들이 그게 뭔지 생각을 안 하게 만드는 거야. 이게 뭔지 의심을 안 하게 만드는 거야. 이 공기 같은 거 존재가 돼버리는 거야. 맞습니다. 예. 공기 안에. 그래서 아니라는 거야, 목사님. 그래서 내가 이제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서 목사님 그러고 나 요새 우리 목사님 그 단톡방 거기서도 보면은 동성애 이제 차별방지법, 차별금지법. 네. 차별금지법에 반대한다. 근데 웃기더라고요. 음. 그때 어떤 형제가 돌로 치시죠. 그랬는데 어떻게 웃었는지 몰라. 네. 아니 그렇게 재치와 아주 예리한 포인트를 작살내줘야 돼. 그래야지 그것들이 안 설치지. 근데 목사님 그거를 좀 사람들이 또 오해하는 게 하나가 있어. 네. 소돔과 고모라, 예? 소돔과 고모라의 동성애를 하기 때문에 그 동성애란 말 자체 소돔이란 도시 이름에서 나오잖아요. 동성애라는 말이. 네. 근데 히브리 원어에 보면은 그게 동성애라는 말로도 쓰여지지만은 고리대금을 해서 다른 사람 채무자를 착취한다는 용어랑 동의어예요.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사실은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성경에서 여기저기에 동성애자에 관해서 이제 굉장히 공격적인 그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성소수자 얘기가 아니라 성전에서 남자들이 매춘을 하는 거예요. 그 성전 매춘을. 네. 예. 그게 종교 의식 중에 하나였으니까요. 예. 그리고 거기서 그 돈으로 이제 다른 사람을 이렇게 지배하는 그런 거.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목사님 예수님도 그 동성애자에 관해서 성소수자에 관해서 굉장히 개방적인 자세를 취하고 포용적인 자세를 취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목사님 예를 들어서 백부장 얘기 있잖아요. 네. 백부장이 자기 하인 병에 걸렸으니까 예수님 가서 치료할게 했더니 오지 마세요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로마 군인들은요 젊은 하인이라고 그 용어가 젊은 하인이라고 부대에 이렇게 남창들을 데리고 다녀요. 그래서 하인이 남창입니까? 그 성 서비스를 해주는 사람이에요. 예. 거기 나오는 그 하인이란 용어가 그 용어예요. 누구에게? 여자에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자가 아닌 거네. 그러니까. 여자를 그 전쟁터에 데려다니기가 어려우니까 네. 남자가 성 서비스를 해주는 사람을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사회에는 동성애 자체가 무슨 죄악시 여기지 않았으니까요. 우리나라 옛날에 불교 문화나 일본의 일본의 다이묘들 전부 다 동성애가 그렇게 그게 아니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동성애라 그러면 막 기겁을 하니까 유대인 지도자 랍이니까
저 예수님 오지 마세요. 그냥 말만 하세요. 음, 그러니까는 그 예수님께서 너 같은 믿음이 없다 그러면서 말려서 치료를 해주시잖아요. 네. 목사님 그리고 저 사도행전에서도 필립이 그 에티오피아의 황관에 대해서 그런 저 사역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예. 내 얘기가 성소수자 문제에 관해서 그렇게 뭐 성경에는 차별을 하려고 나왔잖아요. 그 성경 안 읽어보고 성경에 그렇게 써 있으리라고 추측을 하고 하는 건데 성경 한번 제대로 읽어보면 그렇게 분명하지 않다는 거야, 목사님. 그래서 나는 성소수자 문제에 관해서 성경도 좀 헷갈리고 해서 난 잘 모르겠다 정도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 시대의 배경과 문화가 있어서 그럴 것이고, 예. 또 뭐 구약이든 뭐 그 로마서 1장에 보면은 바울도 뭐 예. 남자를 영리로 사용하며 뭐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걸 보면 분명히 비판적으로 말한 건 사실이죠. 아니, 근데 이런 거가 있어요, 목사님. 나는 그 성소수자들도 좀 잘못한 게 뭐가 있냐면 있잖아요. 네. 나를 차별하지 마세요. 그것까지는 난 괜찮은데 네. 공격적으로, 예? 그 기존 어떤 그런 종교 체제 이런 걸 갖다가 정면적으로 공격해 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목사님. 미국 교회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끼리 그냥 그 권한을 인정받고 어떤 부부의 형태를 해가지고 사는데 사회가 차별 안 하고 하는 정도면 되는데 네. 꼭 교회 와서 예배 시간에 결혼식을 올리겠다고 재판 걸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밉죠. 저도 박사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해요. 그리고 소위 말하는 뭐 밉죠. 큐어 축제라니 이런 것도 예. 아니 동성애가 그러니까 반대로 입장을 바꿔서 그러면 남자들 여자들도 예. 그냥 길거리에서 그렇게 축제를 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벗어 예. 제끼고 막 예. 다니면 그걸 보고 좋아할 사람 누가 그 있어요? 사람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좀 그쪽 사람들도 너무 자기 자신의 권한을 너무 주장. 그러니까 페미니즘이 그래서 욕을 먹었던 거예요, 목사. 맞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차별하지 마. 우리는 동등해에 그쳤으면은 반발에 적었을 텐데 그걸 넘어서 가지고 교회에 와서 예배 시간에 결혼식을 하겠다고 그러고 또 결혼하자마자 또 이혼을 또 해요. 그러면 결혼이라는 제도가 얼마큼 우스운 거라는 걸 자기네가 모욕을 하겠다는 거. 그러니까는 목사님 남자와 여자 사이의 결혼을 신성하게 생각하고 성경에서 그것이 정말 미스테리적인 미스테리라 가지고 결혼 제도를 그렇게 중요시하는 기독교를 갖다 그러니까 자기네가 차별을 안 받겠다는 게 아니라 너네를 모욕하겠다는 그렇죠, 거 가져오니까 그러니까 반발이 있었죠. 예. 그 부분은 저도 진짜 박사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그분들도 좀 조심을 해야 돼요. 네, 맞아요. 예. 아니 제가 예. 그 바르셀로나 여행을 갔다가 네. 그 근처에 있는 도시에 그 투어가 있어서 갔는데 이름이 네. 뭐더라? 그 유명한 도시래요. 해안가 도시인데 네. 1년에 한 번 있는 큐어 축제를 그게 있는 거예요. 네, 마침 네. 제가 간 날 그게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도 거기서 한 40분인가 봤는데 난 싫더라. 못 보겠더라고요. 진짜. 네. 제가 뭐 그러면 사진도 찍어놓고 이랬는데 못 보겠더라고요. 네. 그 사람들이 나는 그 표정이 예. 기쁜 표정이 아니라 막 자기네들 창피하지만 나 안 창피해라고 막 억지로 우기는 표정들이라가 목사님.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들도 마음 안 편하겠다 싶어요. 네. 어쨌든 간에 네. 제가 이제 그래서 앞으로 목사님하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희년을 갖다 어떻게 선포해야 되고, 예? 어떻게 선포해야 되고, 사회적으로. 두 번째,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경제적인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것도 내가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하려고 그래요. 개인적으로 어떻게 경제적 축복을 받아야 되느냐. 아니 너는 뭐 번영 신학이냐? 이게 신학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난 사람이 번영해야 된다 생각해요. 세 번째로 성경에서 영적인 의미로 어떤 사람을 용서하고 어떤 분을 놔주고 하는 거에 의미가 뭐냐. 그래서 내가 얘기가 그 영적으로 다른 사람을 영어로 릴리즈라고 그래요. 꽉 잡고 있는 걸 놔줘버리는 거예요. 풀어줘버리는 거 했을 경우에 어떠한 본인에 대한 영적인 축복이 있느냐, 심지어는 어떤 병이 낫느냐, 그런 얘기도 제가 좀 계속 좀 하려고 그래요, 목사님. 네.
예, 예. 그래서 좋습니다. 예. 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재벌들도 뭐 내가 얘기하면 뭐 어느 정도 통하고, 그리고 또 뭐 목사님이 저 맨날 너 맨날 이상한, 당신 말에 맨날 이상한 성경 구절 그냥 들고 들이대면서 이단처럼 이상한 성경 구절을 건다했죠. 뭐 성경 얘기도 좀 저 정도로 좀 하고, 뭐 경제학도 좀 배우고, 이런 사람이 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어요, 목사님. 네. 아니 뭐 정부가 못하면 우리라도 하면 되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는 세력도 좀 모으고, 조직도 하고, 제가 이제 그냥 정리해가지고 제안만 하고 끝내버리려고 했는데, 아예 그냥 사회 그 여러 대중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이제 그렇게 좀 하려고 그래요, 목사님. 알겠습니다. 너무 그래서 좋습니다. 예. 예, 그래서 앞으로 목사님도 많이 도와주시고, 또 우리 저 시청자님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 같이 공부를 좀 해봅시다. 이게 네. 경제적으로 좀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거에 대해서 사회도 일으켜야 하지만은 개인도 이렇게 해서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 네.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목사님. 맞습니다. 예. 예, 예.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자유케 한다고 하는 것이 예, 좋아. 영적으로 자유케 해. 예, 그런데 다음 날 먹을 게 없어. 예. 그건 뭐예요, 이게? 영적으로도 안 자유로운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요. 예, 예,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예. 적어도 그러니까 적어도 목사님, 먹을 거를 크게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게 아니 해줘야지. 목사님 그런데 영적으로 이렇게 앞뒤말이 안 맞는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는데, 앞뒤말이 안 맞을 적에 한국교회는 그럼 헌금하면 돼, 이렇게 목사님 헌금하지 말라고 좀 저 엉터리 교회 헌금하지 말기 운동도 좀 해주세요, 목사님. 네, 그거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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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그래서 당연히 해야죠. 예, 저는 이제 처음에 요 얘기만 하고 오늘은 마칩시다, 목사님. 네. 저번 주는 너무 길게 했어요. 네. 제가 이제 MIT 졸업하면서 이제 채무자들이 어떤 방법을 써야지 채권자한테도 피해를 안 주고 어떤 기업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그 요령을 50개를 정리를 했어요. 50개. 예. 요만하게. 이거는 돈으로 영양가가 있는 정보잖아요. 그래서 네. 그거는 출판을 안 하고 딱 이렇게 비밀 수첩처럼 정리해가지고 있다가, 이제 일본이 그때 버블이 깨지면서 여러 회사들이 어려움을 처해졌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그 일본 이제 부동산 재벌들한테 터뜨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통장 제가 그래가지고 일본 세계 최고의 그 최대 부동산 개발회사 금융 담당 부회장으로 1억 그걸로 출세를 한 거예요, 목사님. 그리고 그거 하다 보니까는 도요다에서 우리 일도 좀 봐줘라 그래서 도요다 트러킹 부분에 제가 부사장이 된 거고. 네. 그래서 제가 해봤어요, 이런 일을. 네. 그냥 혼자서 상상의 나래를 펼치니까. 네. 그러니까 더 기대가 됩니다. 네, 박사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 것 같고. 네, 그래서 약간 채권자들한테 손해를 끼치겠다는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중요하죠. 얼마나 네. 그러면 그게 거부감이 크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옛날 그 개혁가들이 다 살해당하고 하는 거가 채권자들 깔아뭉갰다고 하니까 채권자들 그냥 죽여버리는 거야. 네. 목사님, 저는 암살당하고 그런 거 quá 싫어. 저도 그래요. 저도 뭐 네. 탄압받고 네. 갇히고 고소당하고 이런 거 싫습니다. 예. 근데 오히려 내 얘기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채권자 입장에서도 채무자들이 건강하게 그 경제 활동을 해가지고 또 건강하게 빚을 계속 내고 건강하게 이자 갚아주고, 그래야지 채권자들한테도 좋아요. 자기들도 그래야 사는 거죠. 네. 아니 미국의 IT 기업의 네. 그 CEO들이 그랬잖아요. 기본소득 해야 된다고. 왜냐면 그래서 만들었는데 사줄 사람이 있어야지. 그래서 미국이 세계 강국으로 올라선 것이 이제 포디즘이라 그래가지고 포드요. 헨리 네. 포드. 네. 헨리 포드 자동차가 그 T버드라는 걸 만들면서 T 모델이라는 걸 만들면서 어디서 히트를 쳤냐면은, 자동차를 만들면은 사줄 만한 소득이 있는 노동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안 거예요, 그 사람이.
아니 사줄 만한 노동자가 있어야지 자동차가 팔린다는 걸 안 거야 이 사람이. 네. 너무 중요하죠. 네. 내 얘기가 목사님 내가 이런 얘기를 이제 채권자들한테 하는 거예요. 돈을 꿀 만한 채무자가 있어야 니네가 사는 거야 이 바보들아. 그러니까요. 채무자가 없으면 채권자는 그리고 목사님 우주 전체에 진짜 만유 인력의 법칙이 있듯이 음. 경제에는 또 영원한 법칙이 하나가 있어요. 못 갚는 빚은 네가 장기 매매를 하고 뭐를 무슨 일을 있어도 못 갚는 빚은 못 갚아. 그쵸. 예. 그 때려 사람이 비교도 안 되는 게 있죠. 못 갚는 빚은 못 갚아. 음. 준 네가 잘못한 거야 그거는. 그런 빚을 준 네가. 그래서 그러느니 차라리 뭐 그 사람 뭐 신장 떼 가지고 하고 그런 거 쉽지 않아요. 신장 떼고 뭐 장기를 뗀다 그거 쉽지 않아요. 그 사람이 경제 활동을 해 가지고 그 사람이 또 건강해 가지고 활발한 경제 활동을 하는 독립되고 자유로운 그리고 재물을 할 수 있는 건강한 경제인이 되는 거가 채권자한테도 도움되는 거야 목사님. 맞습니다. 예.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신년을 선포하면서 채권자들한테도 설득을 해 가지고 "이런 프로그램을 하면 이 사람들이 살지 않니? 갚을 수 있는 재산이고 갚을 수 있는 소득을 만들어 줘야지 채권자가 잘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거를 무슨 뭐 채권자들한테 채무자들한테 허황된 약속을 해 가지고 무슨 선동적인 걸 하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성을 가지고 예? 하면은 저는 재벌들 또 채권자들 뭐 이런 호응도 상당히 있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는 그런 일을 좀 열심히 해 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너무 감사드리고 꼭 잘 이루어지고 잘 됐으면 네, 많이 좋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네. 네. 목사님이 도우셔야지 뭐 우리를. 그래요,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음.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요즘 2022년 3월 하순 요즘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이제 꼭 드리고 싶어서 여러분들과 한번 뵙자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너무 제가 얘기 많이 하지 않고 여러분들도 이제 질문할 시간도 드리고 그렇게 할게요. 코비드 얘기부터 할게요. 코비드 솔직히 말해서 저도 너무너무 지겼거든요. 여러분도 좀 지겹죠? 근데 그래서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야. 지겨우니까. 이제 끝났다 그 소식 듣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영국 같은 데는 이제 모든 규제 철폐해요. 영국 같은 데는 뭐 마스크 안 써도 되고. 그리고 우리 그 테레비 방송이나 이런 거 보면은 우리도 규제 철폐해야 된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는 이제 마스크 다 벗었다 막 그런 얘기 계속 듣는데 심상치 않아요. 제가 사실만 말씀드릴게요. 이삭 씨 블란서 통계 좀 보여주실래요?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요. 확진자가 몇 명이다. 이런 거를 중요해요. 그런데 죽는 사람이 몇 명인가를 봐야 돼. 블란서하고 우리하고 인구 규모도 좀 비슷하고 그런데 이 죽는 사람가 이게 아주 규칙적인 이제 파동을 보여주잖아요. 지금 그래서 규칙적인 파동 중에서 죽는 사람 이 숫자가 사망자 숫자가 내려가는 거지 이게 전반적으로 내려간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고 지금 다른 나라도 그렇게 하고 사망자가 다시 늘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확진자가 줄었다 그래. 미국도 확진자가 줄었다 그러잖아요. 미국도 확진자가 줄었다 그러는데 검사를 안 해서 주는 거예요. 미국도. 그래서 미국 같은 데서는 지금 대도시의 대도시의 하수를 이렇게 이제 검색을 해보면은
하수 생활 하수에 코비드균이 그렇게 지금 많이 나온대요. 그래서 옛날에 비해서 그 하수에 코비드가 많이 나오는 거 보니까 실제로 코비드가 굉장히 많이 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런 식으로 지금 하수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을 잡아다가 길에서 세워가지고 코에다가 이렇게 목에다가 이렇게 검사하는 건 이제 손을 못 쓰고 이렇게 하수에서 분리막에서 코비드가 얼마큼 나오나 검출을 하거든요. 근데 코비드가 굉장히 많이 검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도 사망자가 줄었다가 늘었다가 하는데 지금 준 거가 그 사이클 상에 이렇게 내려간 거지 많이 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어떤 상태냐면은 과학적으로 위험하다 안 위험하다 이게 아니라 그냥 대강 우리가 생각을 바꾸고 살자 이런 식으로 좀 변한 거야. 그러니까는 사람은 뭐 죽는 사람 죽겠지 뭐. 대강 우리는 산 사람이나 살자 지금 이런 식으로 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스텔스 오미크론이라는 게 나왔는데 이게 진단이 안 돼요. 진단이 안 되고 이제 근데 지금 사람들이 오미크론은 굉장히 감염력이 강하지만 중증 환자가 작다? 그건 사실이에요. 감염에 비해서는 중증 환자가 작아요. 근데 감염이 워낙 많이 되니까 중증 환자가 여전히 많이 발생해요. 감염자 비해서 사망자가 작다 그러지만은 사망자가 워낙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망자가 그거예요. 많아요. 여전히. 그리고 오미크론은 걸려서 중증이나 사망에 이르는 확률은 낮은데 후유증이 무서워요. 후유증. 그래서 지금 상태 있잖아요. 지금 상태가 오미크론이 워낙 많이 발생하니까 한 사람당 확률은 작더라도 벌써 한국만 하더라도 의료 붕괴가 벌써 발생했어요. 지금 병원에 못 가요. 병원에 가도 일단 의사 선생님들이 다 걸렸어. 제가 아는 의사 선생님들 중에 오늘 현재 제 주위에 의사가 얼마나 많아요. 오늘 현재 의사 선생님들 중에 안 걸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내 주위에. 우리 처남들도 의사인데 다 걸리고 잠깐 환자들이 오니까. 그래서 지금 병원이 이제 꽉 찼기 때문에 병원에 간들 치료를 못 받아요. 병원에 간들. 그리고 오히려 오미크론 밀도를 굉장히 높게 호흡을 들이켜가지고 굉장히 심한 거가 걸릴 수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병원에서는 중증이 돼가지고 병원에 가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있냐면은 트리아즈라고 그래. 트리아즈. 나폴레옹 시대 때 군의관이 개발한 시스템인데 전쟁 때 부상병이 오면은 우리 지금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아픈 사람 먼저 치료하잖아. 아니에요. 조금 이렇게 건강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날 사람 치료하고 나이가 많거나 이 치료하기에 손이 많이 가는 사람 치료를 안 해버려요. 지금 한국도 연세의대 이런 데서는 벌써 트리아지 시스템을 도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벌써 의료 붕괴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이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언론에서 좀 뭐라 그럴까 좀 괜찮다 뭐 그런 인상을 주는데 지금 전혀 한국도 벌써 의료 붕괴가 발생했다는 걸 꼭 알고 계세요. 근데 우리 이제 회사에서 항바이러스 스트리오라고 항바이러스 삼총사라고 제품이 있잖아요. 일단 그거 잠깐만 우리가 동영상 보고 우리 그 다음 얘기 시작할게요.
이게 우리 저 항발의 삼총사 그 소개 비디오인데, 이거 우리가 참 진짜로 이상하게 기적적으로 우리가 개발했어요. 그러니까 25년 정도 전에 우리가 개발했던 건데 보기로 했었는데, 이번에 코비드 사태가 터져가지고 우리가 다시 연구를 해가지고 허가가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정부에서 막 급하니까 허가를 내줬어요. 그런데 이게 요새 경구 저 코비드 치료제가 저 다국적 겸 머르크하고 파이저에서 이제 두 개가 허가가 났잖아요. 그래서 요새는 전 세계에 그 약을 먹어요. 코비드 걸려서 심해가지고 저 병원에 가면은 머크라는 회사의 몰루피라비르는 약하고 파이자라는 회사의 팍스로비드라는 경구 저 알약을 줘요. 근데 우리 회사 지금 이 허가난 이거가 우리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개발하는 걸 모르고 25년 전부터 개발한 건데 그거랑 기전이 똑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장 효과가 뭐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거는 뭐 얘기할 거 없어요. 그걸 갖다 최근에 WHO에서 전 세계 허가 난 거야. 그래서 근데 이제 지금 문제가 뭐가 있냐면 양약 얘기 좀 잘 들으세요. 그 양약 경구 코비드 치료제 그거는 뭐가 문제냐면 내성이 생겨요. 양약 경구 코비드 치료제는 그래가지고 코비드 치료에도 내성이 생기지만은 앞으로 다른 바이러스 질환에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처럼 천연으로 드셔야 돼요. 천연으로. 그래서 그걸 꼭 말씀드리겠어요. 그리고 경구 저 코비드 치료제는 머르케 폴리피라비르하고 저 화이자의 팍스로비드 이거는 물론 정부에서 돈을 대주지만은 한 사람당 한 100만 원 정도 해요. 100만 원. 그 한 사람당 한 그거가. 근데 우리 거는 뭐 반 정도 드니까는 한 3만 원 정도 하잖아요. 그래서 저 과정이 그래서 우리 거가 꼭 집에서 준비하고 계셔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약이 비싸니까 무지하게 아파서 병원에 가도 처방 안 해줘요. 이거 처방해 달라고 막 그래도 처방 안 해줘요. 이 약이 모자라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 뭐 코비드가 뭐 종식이다, 위드 코로나다 뭐 그러지만은 이게 다 개뻥인 거가 우리나라도 이 지금 선 주문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이 양약 경구 코비드 치료제를 도입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동이 났어요. 그래서 지금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회사도 엔타이바이러스 삼총사, 항바이러스 삼총사 이거 저번 주에 동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내가 그래서 저번에 이거 집에다가 준비해 놓으셔야 돼요. 집에다가 준비해 놓으셔야 그랬는데 뭐 자기 사건 터지면은 뭐 그때 구하지 아니에요. 이거 카나다에서도 지금 동이 나가지고 오늘 400개, 다음 주에 2,000개 이렇게 만든다 그러는데 이거 집에 꼭 준비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뿐이 아니라 옆에 사람들, 주위의 사람들, 한 식구에 5명이면 5인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5인분이. 그리고 이게 여러 명이 걸려요. 그리고 여러 번 걸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이거가 이래저래 몸에 좋고 다른 바이러스에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거 꼭 준비해 놓으셔야 돼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2025년 지금 앞으로 한 3년은 더 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 오미크론부터 시작해서 코비드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중증이 되고 막 그거는 이제 또 뭐 그거는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고 후유증이 무서워요. 후유증 중에 제일 이제 무서운 게 3개인데 말도 못하게 피로해요. 그래가지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코비드 걸려가지고 오래 아프다가 아니라 영원히 직장으로 못 들어가는 사람이 코비드에서 증세가 나타난 사람이 한 30%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집중이 안 돼요. 집중이 안 돼가지고 피로하고 집중이 안 돼요. 거기다가 이제 호흡이 잔기침 같은 게 나고 호흡이 얕아져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깊게 호흡이 슉슉 들어가는데 호흡이 얕아지는데 이게 오래가 1년, 2년 가고 영원히 가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 호흡이 이렇게 얕아지고 잔기침 나는 거 있잖아요. 절대로 여러분들 무시하면 안 되는 거가 그게 오래 가고 조금만 더 나빠지면은 뭐 요새 막 병원이 막 의료 붕괴가 됐지만 아는 분 의사님들이라도 반드시 찾아가야 돼요. 폐렴이 돼버려요. 이게 지금 오미크론은 목 위라 그래가지고 옛날 코비드는 폐를 때리니까 위험한데 오미크론은 목 위라 그러는데 오미크론이 목 위에서 감염이 되지만은 이게 폐까지 내려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니까 처음에 잔기침하고 숨이 얇게 짧게 되고 그러는 거는 오케이. 그러나 이게 안 좋아지고 조금이라도 나빠지면 굉장히 위험한 거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 우리 항바이러스 삼총사 꼭 집에 좀 미리 가지고 계셔야 되고 리더님들한테는 제가 그 대용량으로 좀 가지고 계시라고 제가 한 달, 2달 전부터 부탁을 해가지고 리더님들이 아마 다 대용량으로 가지고 계실 거예요. 대용량은 이만한 병에 한 18병씩 들어가 있으니까는 대용량 하나면은 한 40명 정도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 번 써가지고 40명 정도 쓸 수 있는 그 양이니까 자기가 급해가지고 우리 제품 주문했는데 올라 그러면 2주 3주 걸릴 거라 그러면 꼭 리더님한테 연락하셔가지고 일단 빌려 쓰세요. 그리고 나중에 물건 오면 갚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독감 같아져서 이제 뭐 이게 안전하다. 참 진짜 뭐 개뿔 같은 소리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독감이 그 타미플루라는 약을 그러니까 독감 자체가 굉장히 우리 노인 그 사람 죽는 거 보면 다 독감 걸려서 죽는 거예요. 근데 독감이 굉장히 위험한데 타미플루라는 약을 먹어서 사망률을 낮춘 거랑 비교를 한 거예요. 근데 우리 제가 말씀드린 코비드 이것도 우리 항바이러스 삼총사를 먹어서 낮춘 거가 지금 안전하다는 거지. 그냥 걸리고 특히 나이가 많이 드시고 기저질환이 있고 이런 분들은 굉장히 위험해요. 저도 좀 상당히 건강한 편이에요. 근데 저도 뭐 굉장히 지금 조심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독감같이 변했다. 안전하게 됐다는 사람, 위험해졌구나. 그렇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 번 걸릴 거예요. 여러 번 걸리는데, 이제, 예방주사 맞고, 한 번 잘 지나갔으면, 그 다음 걸리면은, 조금 안전한데, 여러 번 걸리니까 미리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자연건강대학교 우리 페이스북 거기에 코비드 사태 총 정리라고 제가 정리를 해놨어요. 그걸 꼭 좀 보세요. 코비드 사태 총 정리.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항바이러스 이거를 꼭 가정에 비축을 해놓으세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대용량으로 가지고 있었거든요. 다 썼어요. 자꾸 다 써가지고 이제 저도 지금 카나다에서 갖고 온 거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게 이제 요새 코비드 얘기고 장 건강 얘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김명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칼리메라 상품에 관해서 제가 체험담을 대신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서울 동작구에 거주하시는 50대 후반의 여성이시고요. 과거에 이제 갑상선암 수술하셨고 최근에는 성대 후두결절 수술을 하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이분 케이스는 이제 여러 차례 수술을 이제 하시다 보니까
살이 많이 찌고 그리고 이제 인슐린 저항성으로 인해서인지 이제 음식 섭취 관리가 잘 안 되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권해드린 제품이 칼리메라 그리고 이제 벤틀리 그리고 올드 화이트 티였습니다. 특히 이분은 이제 그 세 가지 제품 중에서 칼리메라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높으셨어요. 왜냐라고 하면 여러 차례 이제 수술을 통해서 이제 몸이 이제 좀 뭐라 그럴까요? 살이 많이 찌고 이제 비만이 오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배변도 상당히 이제 어려우셨고요. 네. 그런데 칼리메라를 복용하시다가 저한테 놀랍다라고, 네. 평소에 어떤 그 장 디톡스 제품과는 경험하지 못했던, 네, 속도 편하고, 그리고 상당히 배변에도 큰 도움이 되고, 그리고 체중이 감소되고, 그리고 여러 부분에서 몸이 뭐 상당히 가벼워졌다라고 이제 상당히 만족도가 높으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까지도 이분은 칼리메라를 계절마다 복용이 아니라 꾸준히 칼리메라를 복용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칼리메라에 대해서 체험담을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남 고성에 사는 김상겸 리더입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건 아니고 제 고객 중에서 한 분의 경험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인제에 계시는 반찬을 댁에서 만들어가지고 전국적으로 공급하시는 분인데 제가 반찬 구매 관계 때문에 알게 됐습니다. 그분이 20년 넘게 변비로 아주 고생을 많이 하신다고 그래야 말씀하셔서 제가 칼리메라를 권해드렸습니다. 칼리메라를 배송받은 다음날 제게 전화가 왔습니다. 깜짝 놀랬다고 뭐 이런 약이 다 있냐고.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새벽에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갔더니 평소 같으면 앉아있다 그냥 나와야 되는데 변기가 터질 정도로 많은 양의 변을 보았대요.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났는데 다시 또 사르르 배가 아픈 것 같아서 갔더니 그만큼 양이 또 나왔대요. 그래 하루를 서너 차례 그런 식으로 하니까 정말 힘이 없고 좀 설사 같으면 힘이 없고 뭐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아주 정상이고 기분이 좋더래요. 그래서 변비도 고쳐지냐고 그래 여쭤보시길래 제가 변비약은 아니다. 그런데 이 장에 아주 도움이 되고 유익균 활성화도 되면서 또 그런 유익균이 많이 만들어질 수 있는 장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니까 아마 변비에도 도움이 될 거다. 장기적으로 쭉 복용을 하시면 변비도 많이 나아지실 거라고 그래 말씀드렸더니 그 뒤 아주 효과를 봤다며 2병을 더 주문해 가셨어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영등포에 살고 있습니다. 나이는 67세입니다. 나이가 먹어가면서 점점 기운도 없어지고 건강관리를 해야겠다고 누구나 생각을 하면서 하는데 지인 소개로 엘리오틴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번 먹어보게 되었거든요. 제가 이제 복용한 지는 한 1년 정도 되었고요. 처음엔 장청소를 기본으로 해야 한다고 하여 칼리메라를 3일 정도 먹었어요. 먹고 난 후 변도 더 잘 보게 되고 몸이 좀 더 가볍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좋은 영양제나 음식도 장이 건강해야 흡수도 잘 된다고 들었습니다. 엘리오텐 칼리메라는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이나 평소에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이 복용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변을 잘 보니 얼굴색도 밝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좋은 제품을 알게 되어 감사합니다. 칼리메라가 이거가 좀 굉장히 재미난 제품이야. 굉장히 몸에 엄청나게 좋은 건데 우리 당뇨 제품을 중국의 최고 지도자가 드셨어요. 중국에서 최고
요사이 시진핑 주석 같은 분이 드셨어요. 과거인데 효과가 굉장히 좋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저를 불러다가 국빈 대우를 해주신 다음에 저희를 그 청와대학교하고 파트너를 맺어주셨어요. 청와대학교. 그래서 저 지금 보이는 게 그 바로 앞에 그 저희 그 파트너 회사가 있었어요. 저 지금 보는 장면 바로 앞에. 그래서 그 외국 회사가 대학교랑 청와대학교랑 이렇게 파트너가 돼서 한 건 우리가 처음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청와대학교에서 우리랑 같이 연구를 하다가 당시 한나라 고분을 찾았어요. 장사라는 데서 한나라 고분을 찾았는데 거기에서 그 관 뒤에 당시 그 황실의 건강 비법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국가 연구에서 딱 그냥 비밀로 이렇게 채워가지고 그걸 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우리가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은 옛날 중국의 황실에 그 구충제 회충 빼는 거라 그러면서 샐러리를 가지고 이렇게 약초를 더해가지고 만든 그런 거라 그러면서 옛날 황실에서 쓰던 그 구충제를 자기네가 개발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요새 회충 있는 사람이 어딨니? 다 화학 비료 써가지고 이제는 회충 없어. 그래가지고 차라리 그러지 말고 디톡스 제품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디톡스 제품을 만드는데 엄청 좋아요. 이게 몸에도 좋고. 근데 이제 처음에는 우리가 디톡스를 주로 생각하고 그 제품을 만들었는데 이게 디톡스뿐이 아니라 장 속에 유산균을 이렇게 아주 풍부하게 만드는데 특효야 이게. 그래서 제가 이제 왜 요새 이렇게 좀 이 칼리메라가 요새 봄에 먹으면 좋아요. 그러니까 저는 1년에 한 3번 정도 먹어요. 3번 내지 4번 정도 집중적으로 먹어요. 그런데 요새 하면은 굉장히 좋아요. 1년에 그 계절이 이렇게 바뀔 때. 근데 코비드가 이게 돌 적에 장 건강이 안 좋잖아요. 특히 장 누수 현상 같은 게 있고 장 속에 유산균이 모자라고 그러면은 코비드 후유증이 심하게 걸려요. 요새 연구가 나오는데 그래서 요새가 봄철이 1년의 주기상 칼리메라 해가지고 장 디톡스를 한번 해주면 좋을 때지만은 코비드 때문에 장 건강을 확실하게 다 줘야 돼요. 근데 제가 이제 장 건강에 대해서 요새 우리 파리 단톡방 그리고 제주 단톡방에 보면은 소화형 당뇨 환자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장 건강이 안 좋으면은 자가 면역병이 생겨가지고 소화형 당뇨, 류마티스, 신장병 이런 게 생겨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장 건강이 뭐 소화가 안 되고 뭐 변비 정도 아니에요. 장 건강이 안 좋잖아요. 장 건강이 안 좋으면 장의 보호막이 이렇게 없어져가지고 글로 안 들어가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은 첫째로 우리가 지금 아는 거가 치매, 자폐, 파킨슨병 그게 장으로 장 점막을 통해서 안 들어가야 될 것들이 피 속으로 들어가지고 머리로 가서 생긴 거 이게 지금 정설이거든요. 근데 장 건강이 정말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새 장 건강을 이렇게 다시 재정비하는데 요새가 적게. 그래서 요새 여러분들이 이거 꼭 사용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요새 그게 말이에요. 이거예요. 현대인이 장 건강이 다 안 좋아요. 특히 여성분들은 다 안 좋아요. 여성분들 치고 소화 배변 변비 이런 거를 고생 안 하시는 분들 없는데 요새 사람들이 장 건강이 다 안 좋은데 그 이유가 여러분 들으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현대인이 장들이 다 짧아졌어요. 장들이. 그래서 장들이 짧아졌고 거기다가 제가 또 말씀드리는 건데 설탕을 너무너무 많이 먹어요. 조금 있다가 제가 이제 또 비디오 틀을 때 설탕을 너무 많이 넣고
섬유질, 식물성 섬유질을 조금 먹고, 그리고 화학 비료, 그리고 화학 그 살충제, 그리고 유전자 조작이 많이 된 이 음식을 먹기 때문에 이 장 속에 이 음식 찌꺼기가 설탕하고 이렇게 캐러멜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떡이 돼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운동이 부족하죠. 그러니까는 그 속에 막 나쁜 균이 붙고 해가지고 장 속에 나쁜 균이 꽉 차가지고 점막을 해치고 그래 이제 그러는데, 우리 보통 이제 그 듣기는 그럼 유산균 사 먹으면 된다고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유산균 사 먹는다고 소용없고, 사 먹는 유산균이 뭐가 문제가 있냐면 그 얘기를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사 먹는 유산균은 일단 우리 그 위장에서 산을 통과를 못해요. 그래서 다 죽어요 일단. 그러니까 설탕물이에요. 그 파는 유산균들이 설탕물이에요. 그래서 그 유산균 저 사 먹으면 혈당이 팍 오르잖아요. 그리고 이 거진다 이미 유산균이 죽어 있어가지고 거진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뭐 유산균이 살아있는 거를 비싸게 이렇게 팔고 그러는데, 문제가 뭐냐? 그 파는 유산균들 있잖아요. 소 내장에 있는 유산균이잖아요. 어머니가 나한테 주신, 어머니가 내 창자에 이렇게 넣어주신 그 유산균이 아니라 소 유산균이잖아요. 살아서 거진 다 죽어 있지만은 살아서 들어간다 하더라도 소 유산균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요새 소 키울 적에 성장을 빨리 하게 하느라고 성장 호르몬을 얼마나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소 빨리 크게 하려고. 빨리 커야지 빨리 잡아먹잖아요. 그리고 항생제를 얼마나 써가지고 그 소 유산균에 있는 그 유전자 속에 그 성장 호르몬에 적응한 유전자하고 항생제에 내성 있는 유전자가 들어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유전자가 내 몸속에 들어가지고 뭐 이래저래 거진 다 균들이 죽어 있고, 그리고 위산을 통과 못하기 때문에 우리 소장에 도달했을 적엔 거진 다 죽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살아 있을 경우에 그게 아까 내가 말한 장누수 현상을 통해 가지고 피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사 먹는 유산균들 만약에 살아 있으면 거진 다 죽어 있지만은, 만약에 살아 있는 그 파는 유산균이 피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폐혈증이 생겨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해요. 그리고 파는 유산균 그거는 소용없고, 유산균이라는 거는 어머니가 나한테 주신 그 유산균이 내게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유산균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만 만들어지면은 며칠 내로 그냥 확 커버려요. 그래가지고 유산균을 따로 막 억지로 막 구겨 넣으려고 그러지 말고, 유산균이 생장할 수 있는 환경만 조성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유산균이 생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는 이 칼리메라 먹어가지고 장 디톡스 해주는 게 최고예요. 그래서 유산균을 이게 새로 사 먹거나 그렇게 하실 생각을 말고, 칼리메라를 드셔서 장 디톡스를 해주고 좋은 섬유질을 많이 드시는 거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유산균이 저절로 돼요. 근데 파는 유산균 드시면은 역류성 식도염이 생겨요. 역류성 식도염. 그리고 간에 엄청난 부담을 줘요. 그래서 그리고 특히 면역력 저하된 사람들, 왜 환자들 보면은 환자들 입원 갈 적에 이렇게 요구르트 사가잖아. 그거 이래저래 설탕물이라서 효과가 없으면 다행인데, 그 속에 혹시 살아있는 유산균이 있어가지고 위산도 통과해가지고 저 환자 소장까지 들어가면 큰일 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하지 마시고 그냥 칼리메라를 써가지고 디톡스를 하면은 내 원래 유산균이 살아날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일단 우리 칼리메라 소개하는 비디오 잠깐만 틀어주실래요? 설탕은 대사증후군의 원인이죠. 독극물로 지정해야 된다는 의사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중독성이 강한 것만큼은 틀림없습니다.
현대인은 1년 평균 100kg의 설탕을 소비한답니다. 하긴 알게 모르게 여기저기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내가 식당 성공하는 비법을 가르쳐줄게. 고객 모르게 설탕을 왕창 넣는 거야. 네가 안 하면은 그걸 하는 옆에 식당한테 밀리게 돼 있어. 그냥 넣는 게 아니라 폭탄 투하라는 거야. 알았지? 이렇게 다량으로 섭취된 설탕은 고혈당을 초래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대사증후군을 유발하죠. 그러나 상당 부분은 소화되거나 배출되지 않고 캐러멜 상태로 굳어져 장 여기저기에 붙어 몸속에 오래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미생물이 번식하고 다른 폐기물들도 섞여서 점점 돌처럼 변하고 결국은 아주 독성이 강한 소위 독극물 덩어리인 숙변이 됩니다. 평소 변비가 있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변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가운데서도 몸속에 이런 숙변을 20kg까지 가지고 있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숙변이란 것은 없다고 주장하시는데 그것은 잘못된 주장입니다. この人なんか特にそうですけどね、もう便が本当に、いや真っ黒じゃなくて便がね、べったりべったりとこうくっついてるようなね、非常に悪い腸素なんです。 거기서 강한 독성이 24시간 뿜어 나오는데 기생충의 서식지가 되기도 하고 암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숙변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건강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장 청소를 해야 하는데 문제는 위험하고 황당한 장 청소 방법이 많이 유포되고 있습니다. 복통이나 설사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첨가물을 넣고 숙변 제거 음료로 속여판 업체들이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설사를 인공적으로 유도하는 하재는 내성과 의존성이 있어서 점점 양을 늘려서 복용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배변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리고 관장요법을 잘못 사용하면 장의 보호막이 파괴되어 생명이 위험해지는 대형 사고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엘리오틴 칼리메라는 천연 샐러리 추출물입니다. 그래서 절대 안전합니다. 다량으로 복용해도 안전합니다. 오랫동안 복용해도 내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대 중국 황실에서 기생충을 없애는 구충제로서 사용하였습니다. 숙변을 녹여서 몸 밖으로 나가도록 하면서 회충 등 기생충들도 함께 배출이 되도록 할 정도로 강한 장청소 디톡스 작용이 있습니다. 세계 1위로 캐나다 소비자 보호당국이 공인한 천연 당뇨 제품을 생산하는 캐나다의 이스트우드사는 중국 과학원 청와대학의 연구진과 오랫동안 연구하여 중국 황실의 장청소 비법을 현대과학으로 재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저기 이 칼리메라 제품 드시면은 그 지금 막 변비가 막 왕창 나왔다가 막 그러는데 막 저도 이거 먹고 나면 막 그 다음 날은 저 변기 돌아져 안고 살아요. 근데 저도 뭐 변비 없는데도 그 뭐가 많이 있는 모양이에요, 사람 몸속에. 근데 여성분들은 그 다음날 이 피부가 다음날 좋아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가씨들 같은 경우에는 그날 그 먹은 다음날 배가 쏙 들어갔다고. 뭐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몸속에 20kg, 우리 회사 지금 고객들 그 기록은 20kg. 20kg면 이만큼이거든요. 그 이만한 건데, 근데 그게 그 몸속에서 빠져나가니까 배가 쑥 들어가죠. 그래가지고 피부가 뭐 확 좋아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피부가 이렇게 빛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우리 저 슈퍼 엘레오틴.com이라고 웹사이트잖아요. 거기 가보면은 우리 제품 안내도 있지만은 여러 가지 장 건강 요령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가보시면은 그 장 건강 요령이 밑에 쭉 나와 있거든요. 요거는 제가 설명하고 또 밑에 보면은 그 장 건강 요령이 더 밑으로 내려가 보세요. 더 밑으로. 예. 그래서 여기가
내 몸에 맞는 유산균을 많이 만드는 법이라 그래가지고 장 건강 그 여러 가지 요령 우리 제품이라니와 음식 중에서 뭘 먹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뭘 피해야 되고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우리 그럼 다음 얘기로 넘어갑시다. 본인 소개해 주십시오. 예, 저는 전라북도 완주군 소양면 대흥리 544번지에 살고 있는 이일호라고 합니다. 네, 당뇨 발병 나이는 몇 세신가요? 예, 제가 42살 먹어서 당뇨 있는 것을 발견하고 예수병원에 입원했었습니다. 네, 지금은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요? 지금은 86살입니다. 약 한 44년 동안 당뇨병이 진행되고 있었군요. 지금까지 당 수치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당 수치는 계속 그때부터 지금까지 약을 한 번도 안 떨어지고 먹어서 잘 음식을 가려서 먹고 잘 지키고 나가면은 한 200에서 한 500 사이로 나오고 그랬는데 최고 많이 나올 때는 500에서 500 단위가 말고 약 먹고 하면 주사 맞고 하면은 300, 250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운동은 어떻게 하셨나요? 운동은 뭐 정해놓고 하는 것은 없지만은 하루에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는 계속 아침 8시에서 9시 반까지 이렇게 걷기 운동을 많이 했습니다. 네. 이 엘레오틴 당뇨 치료제를 드시게 된 동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 약을 먹게 된 동기는 우리 딸이 전주에서 학교 선생님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집에 와서 좋은 치료제 약이 나왔으니 아버지 드시보라고 해서 처음에는 거절을 했습니다. 그 많은 약을 먹어도 큰 효과가 없어서 그냥 그러니 하고 약을 거절을 했는데 다시 또 딸이 와서 권유를 해서 그러면 먹어보자고 하는데 딸이 1년을 먹어야 효과가 있다고 치료가 된다고 그래서 어떻게 1년까지 기다리냐고 그래도 답서보라고 해서 약을 먹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 드신 지는 어느 정도 되셨나요? 지금 5달 정도 되었는데 4개월 먹으니까 수치가 100단위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반가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당뇨에서 제일 중요한 건 당뇨 혈색소 수치라고 알고 있는데 혹시 이 검사를 언제쯤 받으셨나요? 3월 16일 날인가 병원에 가서 재봤더니 전에는 8.8까지 나왔는데 지금 7.0 8.8에서 7.0으로 7.0으로 떨어지셨네요. 아버님 연세에 이 당화 혈색소가 이렇게 떨어진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 약을 드시고 나서 이렇게 굉장히 몸이 좋아지셨는데 느낌은 어떠신가요? 우리가 나이가 많이 먹으면 당이 떨어지지 않는 걸로 알고 방치를 하다시피 했는데 이 약을 먹고 나서 100단위로 떨어진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기뻐서 동네 친구가 한 분이 또 당뇨로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분한테 권해서 그분도 지금 약을 이제 먹기 시작했습니다. 네, 좋은 일 하셨습니다. 어떻든 당뇨는 가장 중요한 것이 후유증인데 이 후유증에 대해서 지금 아버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도 좀 합병증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를 했는데 지금 현재 눈물이 많이 나고 그래서 이것이 합병증이 아닌가 하고 또 발바닥하고 엄지발이 괴롭고 날마다 씻어야 하고 그래서 염려가 되는데 아마 마음에 기쁨과 자신이 생겨서 이런 것들이 다 치료가 될 줄 알고 재밌습니다. 네, 참 감사합니다. 인터뷰에 응해주신 전주에 사시는 이일로 장로님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전 충남 세종 리더 윤병임입니다. 저는 천안의 송은강 권사님의 슈퍼벤틀리 드신 체험담을 전하겠습니다. 평소에 당뇨가 오래되고 당화혈색소가 8.4가 넘는다고 힘들어해서 동생이 대용량 슈퍼벤틀리를 3개월 전에 선물해 준 적이 있습니다. 엊그제 밤늦게 전화가 10시 반 넘어서 온 거예요. 그래서 무슨 전화인가 했더니 동생이 송 권사님의 소식을 전하면서 3개월 먹은 후에 병원에 갔는데 8.4이던 당화 혈색소가 7.2로 바뀌었다고 의사가 당화 혈색소라는 게 이렇게 널뛰는 게 아닌데 이상하다. 뭐 드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먹는 게 있어요. 이렇게만 말했다고. 너무 기뻐서 그 밤에 소식을 듣고 전화를 한 것이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우리 회사 처음 시작한 제품이고 지금도 우리 회사 주력 제품이에요. 당뇨 제품이. 그래서 약간 여러분들 제 이제 체험담, 제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우리 회사 시작했나 그런 체험담도 이제 들어보시면은 정말 저는 원래 이쪽 비즈니스 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정말 기적의 기적으로 비즈니스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재미난 얘기들이 있는데 뭐 다 제하고 그 칼가리 대학이 세계에서 그 당뇨 연구소로서 뭐 굉장히 제일 유명한 데일 거예요. 근데 거기서 써줬어요, 우리한테. 대학에서는 좀처럼 그런 안 하거든요. 우리가 이 제품 투자할 적에 이거 얼마 먹으면 당뇨가 완치가 된다고 써줬어요. 그리고 소화형 당뇨도 완치가 된다고 그렇게 써줬어요. 근데 우리가 뭐 당뇨가 치료가 된다 그런 말 안 하죠. 근데 이게 좀 유치하고 그래서 안 하는데 여러분들 유튜브에 가셔서 엘레오틴하고 당뇨 치면은 체험자가 굉장히 많이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자기가 체험을 하시고 우리 회사 리더가 되신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 이 당뇨 이거는 우리 회사가 당뇨 이제 치료, 뭐 합병증 예방, 또 뭐 조절 여기에 관해서는 경쟁자가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지금 뭐 우리가 광고도 안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라 그럴까 한 2, 3년 전에 50만 명 했으니까 지금 좀 더 늘었겠죠. 그래가지고 요새도 그러고 이제 사람들이 뭐 불가능하다고 그러는 소화형 당뇨도 벌써 완치됐다 그런 사람들이 동영상에 많이 돌아다니게요. 그 중에서는 제가 모르는 사람들 꽤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유튜브에 가셔서 이렇게 보세요. 꼭 엘레오틴하고 엘레오틴하고 소화형 당뇨 혹은 엘레오틴하고 제1형 당뇨 이렇게 치면은 내가 완치됐다 그런 사람들 체험 담력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시고 믿음이 오시면은 우리 웹사이트 슈퍼엘레오틴.com 웹사이트 가서 해당 페이지 보시면은 이게 기전이 어떻게 됐고 이런 걸 자세하게 우리가 설명을 해놨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좀 웃기는 거는 캐나다 소비자 보호국에서 너네는 세계 제1이라고 광고해도 된다고 허가를 해줬어요. 처음에는 야 그런 말 하면 과장 광고라 그러는데 저희가 캐나다 소비자 보호국하고 2년을 싸웠어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의사가 몇천 명이 권하고 기전이 있고 뭐 하고 쭉 얘기를 했더니 그럼 너네가 세계 제1이라고 광고해라 허가를 내줬어요. 그래서 세계 제1이라고 광고를 해도 되는 제품은 우리 회사 엘레오틴 벤틀리가 최초에서 벤틀리보다도 효과가 더 빠른 건데 차 제품이 있고 차 제품이 여러 종류가 있으니까는 이제 우리 당뇨 제품이 여러 종류가 있어요. 차 제품이 있고 또 벤틀리가 있고 슈퍼 벤틀리가 있고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리더님들하고 이제 상의해서 나한테 맞는 제품이 뭔가 드시면 이제 찾아서 드시면 돼요. 이제 리더님들 소개하는 거 하고 이제 우리 또 대강 내가 하는 얘기는 마치고 질문 받고 그렇게 합시다. 안녕하십니까, 김명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뭐 박사님 강의 너무 잘 들었고요. 네. 어쨌든 칼리메라, 네, 상당히 저도 오랜 기간 엘리오틴 접하면서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제품이 칼리메라 그리고 슈퍼벤틀리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박사님 말씀 잘 새기셔서 한번 잘 활용해 보시면은 건강 회복 유지에 큰 도움이 될 듯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주의 리더 김정림이라고 합니다. 저는 원래 이제 이 엘리오틴에 대해서 어떻게 알게 됐냐면 제 몸에 스스로 당뇨가 생겼기 때문에 이 양약으로 먹으면 얼마나 부작용이 심하다는 것을 공부를 하게 되니까 걱정이 돼서 밤새도록 제가 인터넷에 검색을 했어요. 2018년부터. 그랬더니 어디 저 한쪽에 캐나다 회사에서 이 천연 제품으로 만들어서 우리 신장과 간장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수소문 끝에 서울에 진주에 계신 황용훈님을 알게 돼서 그분을 우리 집으로 전주를 초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남편과 같이 앉아서 상의 말씀 다 들어보고 이제 먹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2018년에는
아주 소량씩 그냥 이렇게 먹었어요. 그런데 이제 차츰차츰 이게 더 알게 되면서 한 3년 전부터는 열심히 먹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산병원에서 3개월마다 피검사를 했는데요. 그린메핀이라고 해서 췌장을 탁탁탁 두드려가지고 인슐린 내놔 안 내놔 해가지고 우리 인슐린을 조정하는 그런 독헌약을 제가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끊었어요. 그리고 또 선생님께서 당뇨 환자들은 일반 환자보다 콜레스테롤이 60은 내려가야 된다. 이래가지고 제가 이제 스타틴 계열 약도 끊고 아스피린도 끊고 지금은 메토프로민만 1000ml 아침 저녁 먹고 그다음에 양약은 다 끊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화상으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슈퍼벤트리를 당뇨 때문에 먹었다기보다는 되게 이렇게 몸의 기운이 빠지고 또 허리가 좀 많이 안 좋았을 때 엘레오틴을 한 6개월 정도 되게 복용했었는데 엘레오틴이 되게 근육이나 이런 관절이 안 좋아졌을 때도 저는 많이 효과를 봤어요. 그리고 칼리메라는 이제 모든 제품 드시기 전에 저도 자주 먹지만 일단 이렇게 피부가 되게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기는 하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제가 먹었거든요. 근데 확실히 이게 좋긴 좋네요. 그러니까 엘레오틴 제품은 정말 당뇨의 전 세계 1등 제품이긴 하지만 모든 분들이 드시면 여러 가지로 전체적으로 몸이 좋아지는 제품인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이제 퇴직을 하고 업무에 시달리다 보니 승진을 또 했거든요. 그러니까 업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고혈압이 왔어요. 고지혈증은 옛날부터 있었고 운동을 엄청 한 20, 30년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이게 해결 방법이 없더라고요. 근데 친구 모임하는 친구가 엘레오틴을 소개를 하는 거예요. 한번 가봐라. 이거 나눔 제품도 주고 하니까 고혈압, 고지혈에 좋은 것도 있고 당뇨에 좋은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더라. 그래서 저보다 먼저 알게 된 그 친구 선생님이 저를 안내해 줘서 이제 적극적으로 저는 또 교회 다니고 신앙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 이거 인도하시나 보다. 그래서 얼른 가서 이 제품을 먹었고 그다음에 고혈압에 관해서 이제 LBM 열심히 먹었고요. 다른 거 뭐 칼리메라니 기초적인 것도 다 먹었죠. 그렇게 해서 6개월 만에 고혈압 약이 반으로 줄었어요. 병원 약이 반으로 줄으니까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조금 지났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거 잘 안 끊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개인적인 또 일이 있고 그래서 아직 약은 못 끊었는데 반알로 줄였다는 거 그거에 대해서 너무 자부심을 갖고 이제 친척이나 주위 사람 또 여기 대전 세종 이쪽에 계신 고객들과 소통하면서 리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김상겸 사장님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상겸입니다. 저는 한 4년 내지 5년 정도 전부터 꾸준하게 MBT를 먹고 있어요. 근데 그전에는 흔히 겪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좀 우스갯소리로 급동이라는 게 있어요. 급동. 갑자기 가다가 배가 아파가지고 화장실에 급히 가야 될 때가 있는데 화장실이 없을 경우에는 아주 난감한 경우가 많죠.
근데 그런 게 그 MBT를 꾸준히 먹고 나서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알리고 지금도 그걸 꾸준히 먹고 있어요. 여러분들 건강히 아주 최선에 다할 때까지 제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들리십니까? 네. 예, 박사님 오랜만이네 뵙네요. 그래요. 예, 저는 2015년에 이제 엘레오틴을 접하게 됐네요. 그럼 벌써 한 7년 정도 되나요? 당뇨 상당히 심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제 피부나 얼굴 보시다시피 멀쩡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7년 정도 제가 이렇게 하면서 주변에 많은 분들과 이렇게 만나고 많은 경험들을 했죠. 그리고 이제 병원에서 치료되지 않는 그런 환자들 치료에 도움을 드리고 그 결과물에 대해서 박사님과 또 공유하고 하면서 상당히 큰 기쁨을 많이 느꼈었습니다. 예. 앞으로 또 그런 기회가 온다면 어려운 분들에게 엘레오틴을 통해서 기회를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황영훈 사장님은 굉장히 심하셨죠. 그래서 굉장히 심하셨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 제품을 통해 가지고 엄청 좋아지셨죠. 황영훈 사장님하고 김병주 김병주 사장님 두 분이 제일 심하셨을 거예요. 혈당치가 천문학 숫자까지 갔었잖아요. 근데 우리 황영훈 사장님은 요새 마스크 실크 마스크 요새 아시죠? 예. 사장님 찐 마스크예요. 찐 실크 마스크인데 이거 저도 쓰고 있는데 엄청 좋아요. 그래서 내가 밑에다가 연락처 요거 이렇게 남겨드릴 테니까 찐 마스크 이거 수출도 지금 여러 군데 되고, 그리고 정부에서 이게 그거예요. 특별 성장 이걸로 지정을 해가지고 아주 좋은 제품이니까. 그리고 디자인도 아주 이게 실크가 돼가지고 디자인도 너무 예쁘게 나오고, 저도 이렇게 하는데 이게 안경에 김도 안 끼고 얼굴이 되게 편해요. 그래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황 사장님 찐 실크 마스크 많이들 이용해 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